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월요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역사의 고점 돌파하면서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불과 3일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는 다시 추가 조정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 역사 신고가 돌파의 의미와 함께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첫 번째 눌림목 매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페스에 대해서도 핵심 논리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흐름도 굉장히 좋죠. 지금 수급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요. 어떤 그 모멘텀이죠. 이슈만 제시가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어떤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관성이 지배하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겠죠. 주가가 그 관성이 지배하게 되면 매수가 매수를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고점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눌림목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가속도의 법칙이 이제 개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가수요라고 봐야 되겠고요. 가수에는 상당 부분 이제 그 거품도, 버블도 개입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가수요가 개입이 되면서 저점의 기울기가 이제 체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 신고가 돌파 후 첫 번째 조정인데요. 우리가 사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5만 원대, 4만 원대 샀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지나간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삼성전자가 사고는 싶은데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에서 좀 부담스러운 분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그 활용점정이라는 얘기가 있죠.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그것도 이제 조종 3일째 정도로면 거의 앞서 이제 우리가 썸네일에서 제가 이제 물려도 행복한 가격대, 행복한 어떤 그 타임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3일째 조정, 그 3일째 조정인데, 거기다 또 이제 갭 지선 내, 돌파 갭 지선 내라면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물려도 상당히 어떤 그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타이밍,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활용점정이라는 표현도 여러분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2021년도, 내년도 본격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D램이 이제 결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D램 업황이 이제 좋아야 되겠고요. 제가 이제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이제 하반기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포문을 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가의 강력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주가를 분석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영업이 가장 높은 기업이 애플입니다. 애플이 대략적으로 한 82조에서 한 83조까지 1년에 그렇게 벌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하고 기존의 이제 D램과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가전 등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한 60조에서 한 70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가세를 준다면 충분히 1년에 이제 100조 이상 영업이익을 우리가 넘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0조 이상이라면 글로벌 내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재평가, 저는 재평가를 넘어서 삼성전자 프리미엄 시대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페스인데요. 준비는 끝났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차트 완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만 불어주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이제 모멘텀, 어떤 이슈, 이런 것들만 한번 개입이 돼 준다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의 고점 부분까지는 대략적으로 이제 35,000을 넘어서 역사의 최고점이 이제 38,000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 돌파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높게 이제 목표 가격을 제시하는 데가 대략 한 44,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5만 원을 넘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 부분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장세가 물론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가 워낙 심하지만 그래도 저희 추천주 중심에서 무리 없이 수익이 좀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삼성전자 이제 보통주입니다. 이제 우선주보다는 이제 보통주가 이번에 역사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보통주 중심으로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고점이 전에 최고점이 62,800원 있어요. 62,800원인데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과 이제 월요일 날, 특히 이제 그 월요일 날 갭상승해서 이제 그 역사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이후에 지금 3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주가 이제 그 하락 추세에서도 보통 이제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 3일 내지 4일 정도 빠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죠. 장세 자체가 크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내일 이후부터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앞서 이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요번에 다시 이제 그 상승으로 전환해서 67,000원 돌파한다면 저점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이제 체증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가속도의 법칙이 이제 그 개입이 되면은 이제 그 버블이 뭐 일정 부분 긍정적 버블이라고 봐야겠죠. 버블이 이제 개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활용 점정 지금 이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돌파하고 3일째 조정 거기다가 지금 조정 시점이 또 갭 이제 우리가 돌파 갭 지지선이죠. 지선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뭐 활용 점정이 어떤 그 매수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으로 거래 상투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 상투하고 좀 일치를 합니다. 그게 뭐 단기 상투일지 뭐 중장기 상투일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역사 고점을 돌파했으면은 62,800원이 보통 지금 62,800원이 과거에는 저항선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새로운 바닥.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거래 상투를 제가 지난번 월요일 날인가 방송한 것 같은데요. 4천만 주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상향을 했어요. 정정을 해서 한 6천만 주 수준, 뭐 5천만 주 중후반대에서 한 6천만 주가 거래 상투고요. 만약에 거래 상투가 나오면 나중에 또 더 간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매도 후에 재매수하는, 나중에 이제 충분한 조정 후에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그 주가가 역사의 고점 돌파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최고봉이라고 하죠. 에베레스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8,848m입니다. 거기 정상에다 깃발을 꼽는 것과 뭐 같은 어떤 그 뭐 분위기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상투들이 나오고 있죠. 거래상투인데 하여튼 그 한 6천만 주 정도가 이제 거래상투고 6천만 주 정도가 역으로 이제 그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 사이에 그 돌파갭이라는 것은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요. 빵 터진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수급이 수급이 어느 좀 막혀 있었는데 그 구간이 이제 그 해소가 되는 지역이고 돌파 이후에 3일째 조정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활용 점정의 어떤 그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제 SK증권 보고서가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낮아지는 디램 제거, 그리고 높아지는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그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2조가 조금 넘어섰죠. 그리고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은 10조 2천억인데 이 정도도 상당 부분 그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그 양호한 흐름이지만 지금 이제 그 환율 급락으로 인한 어떤 그 실적 감소는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램 재고가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디램이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 사이클, 디램의 어떤 상승 사이클이 전개될 가능성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고서인데 2022년도죠. 내년 후년에 이제 영업이익을 한 61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2019년도 27조 7천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지금 37조. 뭐 거의 이거는 뭐 이제 4분기도 이제 끝나가니까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37조. 작년에 27조에서 코로나라는 그 상당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작년 대비해서 한 10조 정도 영업이 높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상 영업이 이제 46조인데 어떤 보고서 보니까 50조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2022년도에 60조를 돌파한다 하더라도요. 주가는 2021년도 내년도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제일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경기 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확성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이든 체제 플러스 이제는 백신 개발 이후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몰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이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문별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하여튼 그 4분기에 어떤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고 축소 전략, 요게 이제 성공한다고 보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 최저점을 이제 통과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SI, 이거는 이제 LSI는 우리가 쉽게 그 설계라고 그 메모리 비메모리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 이제 위탁 생산이 되겠죠. 하여튼 그 LSI 시스템 LSI 부분은 2분기에 전반적으로 다 최저점을 이제 통과를 했고 하반기 이후서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분기서부터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혹은 이제 파운드리는 본격적으로 포문을 여는 것 같아요. 뭐 CIS라든가 AP 이거는 이제 CIS는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 AP는 AP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LSI 사업부라고 봐야 되고 파운드리는 이제 그 위탁 생산이죠. 여하튼간에 내년도에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주가 상승 동력이 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이제 그 IM 사업부, 그다음에 CE 사업부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호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2021년도 내년도 상반기 동사 영업 환경을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매출 확대가 본격화되고 저는 이게 핵심 동력이라고 봅니다. 핵심 동력이고요. 기타 이제 디램 가격도 상세로 반영이 되고 엑시노스죠. 엑시노스의 외판이 급증하고 그다음에 디램 가격이 상세로 전환되고 파웨이 특수도 있죠. 그다음에 뭐 5G 관련해서 이제 네트워크 장비도 일단 그 굉장히 호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지금 파웨이 덕을 미국의 어떤 그 파웨이 재질을 위해서 파웨이 덕을 보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기본적으로 이제 파웨이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페스 지금 월봉을 보고 계시는데 예전에 2010년도 고점을 안 깨고 있습니다. 안 깨고 있고 지금 월봉상 보면 여전히 대세 상승의 어떤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네페스 얘기하고 SF 반도체, 뭐 AD 테크놀로지 얘기하면은 그 악플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주식이 여러분들 저도 틀리는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간에 네페스도 그렇고 뭐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전혀 무리가 없어요. 아직까지 전혀 무리가 없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어떤 좋은 뭐라 그럴까요?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느 정도 바람만 불어주면 어떤 그 동력을 모멘텀을 얘기하는 거죠. 모멘텀 혹은 이슈만 제시가 된다면 충분히 한번 주가가 점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1월 달서부터 1월 달. 저희가 사실, 네페스를 25,000원, 6,000원 사이에서 주력주에 처음 편입했어요. 1월 달에. 그때 장세도 안 좋았는데. 그리고 하여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코로나 저점이 이제 코로나 저점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 지금 많이 올라간 것들에 비하면 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흐름을 1년 동안 지금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흐름 보면은 전반적으로 큰 박스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략적으로 한 29,000원에서 한 35,000원 정도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박스권 약간 이제 하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잠시 후에 우리가 영업이익 동향을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올해 이제 그 실적이 완전히 적자죠. 적자. 뭐 지금 뭐 소폭 정도 뭐 적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되기 때문에 소폭은 뭐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정도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사실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치기 때문에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들이 소멸이 됐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소멸이 됐다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계기, 어떤 모멘텀, 이슈 이런 부분들만 제시가 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2020년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을 향해서 이제 주가도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다 기대감이죠, 기대감. 지금 뭐 경기 민감주들 움직임도 그렇고 네페스도 지금 경기 민감주들, 뭐 롯데케미칼을 포함해서 뭐 요즘에 뭐 조선이라든가 증권은행들도 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전혀 못 올라갔어요. 그런 매기가 그런 어떤 논리가 네페스 같은 이런 턴 어라운드주가 되겠죠. 올해는 안 좋았는데 내년에 좋아지는 것들 이런 쪽으로 이전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하튼간 이제 올해는 좀 힘들었는데 내년도는 업황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FO PLP 패널 레벨 패키지죠. 패널 레벨 패키지는 뭐 제가 네페스는 워낙 많이 강조해 줬어요. 패널 레벨 패키지는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네페스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자, 4분기는 케이프 투자증권 11월 19일자 보고서입니다. 4분기는 가동률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고객사의 재고가 소진되고 PMIC 전력용 반도체가 되겠죠. PMIC 물량 확대가 빠르게 진행 중이고 신규 플래그십 폰이 조기 출시될 경우 추가적인 물량 확대가 기대. 4분기 매출액, 4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해서 24%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3억으로 흑자가 전환되는데, 이게 저는 그 네페스 주가 결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네페스를 사시는 분이라면 4분기 실적을 보고 사셔야 돼요. 4분기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것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도 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구간에서는 아까 우리가 차트를 봤지만은 지금 이제 그 네페스 같은 경우는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대 수익을 굉장히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한번 볼까요? FOWLP는 기존 아이템이 가동률 회복과 해외 고객항 PLP 매출이 개시될 거. 근데 그 FOWLP가 사실 그 결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FOPLP죠. 패널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익성 개선은 크지는 않지만 상징성이죠, 상징성. 주가는 사실 이슈를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자, 매출액을 보면은 이제 2018년도는 이제 2,700억, 그 다음 2019년도 3,500억, 올해가 이제 3,500억,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년도서부터는 뭐 퀀텀 첨프까지는 아니지만 매출액이 증가율이 급증을 하죠. 급증을. 만약에 이 전망치하고 유사하게 실제치가 동일이 된다면 주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6천억대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비용 부분이 올해 반영이 되고, 물론 경기도 안 좋았지만, 내년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까지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올해 여튼간에 초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페스가 아직 많이 올랐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2019년도 영업이익이 600억.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10억이죠, 10억.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한 59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후년도가 이제 100억인데, 하여튼 1000억이죠, 1000억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다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뭐냐, 투자를 마무리를 짓고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할 때, 그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됐으니까 요 아래 전화번호가 이제 제 전화번호입니다. 입금이 되시고 저한테 조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동시효과 전에 전화 드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할지, 그리고 지금 시장 기준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뭘지 제가, 물론 이제 저희가 나간 문자들인데 요약해서 상세하게 논리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